제오신 정점에 오른 남자. 정호는 40대 그룹 회장들이 참석하는 전국 경제인연합회 모임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부회장으로 선출된다. 과거 청소부였던 남자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인물이 된 것이다. 정호의 연설은 재벌 개혁과 노동자 인권이라는 파격적인 주제로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보수적인 재벌들은 정호의 발언에 불편해하지만 국민들과 언론은 열광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정호는 태준그룹을 1년 만에 매출 3조 원 증가시키며 경영 능력까지 인정받는다. 주요 경제지들은 정호를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평가한다. 정호는 청와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영웅이 된다. 대통령은 정호와의 면담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나라가 바뀐다고 격려한다. 정호는 대통령에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해달라고 직언하며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정호의 당당한 태도에 전 국민이 환호하며 지지율이 90%를 넘어선다. 정호는 자서전을 출간하며 서민에서 재벌이 된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한다. 최근 출간 첫 주에 100만 부가 팔리며 역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기록을 경신한다. 전국의 학교에서는 정호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으며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정호는 전국 대학교를 순회하며 강연을 진행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정호는 아내 순자와 함께 30년 전 결혼식을 올렸던 작은 예식장을 다시 찾아간다. 그곳은 이미 폐업했지만 정호는 그 건물을 매입해 서민을 위한 무료 결혼식장으로 재탄생시킨다. 가난한 커플들이 비용 걱정 없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정호가 지원한다. 첫 번째 무료 결혼식에 정호와 순자가 직접 참석해 신혼부부를 축복해준다. 신랑 신부는 정호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올렸다며 눈물을 흘린다. 정호는 자신도 과거에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아내에게 더 좋은 결혼식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순자는 정호의 손을 잡으며 그때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위로한다. 정호는 전국의 쪽방촌과 고시원을 매입해 깨끗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조 원의 사비를 투자해 10만 가구의 서민 주택을 공급하며 주거 복지의 새 지평을 연다. 입주민들은 정호를 현대판 성인이라고 부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정호는 입주식에 참석해 과거 자신도 이런 집에서 살았다며 서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한다. 한 노인이 정호에게 다가와 당신은 부처님의 환생이라며 절을 하려 한다. 정호는 노인을 부축하며 자신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정호의 이런 행보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며 한국의 착한 재벌이라고 보도한다. 미국 타임지는 정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며 표지 모델로 실는다. 정호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정호에게 연락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자선가라고 칭찬한다. 정호는 세계 최고의 부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다. 밤마다 정호는 청소부 시절의 악몽을 꾸며 그때의 굴욕과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아내 순자는 이제 그만 과거를 잊고 현재의 행복을 즐기자고 설득한다. 정호는 순자에게 아무리 성공해도 30년간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순자는 정호를 안아주며 자신이 평생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정호는 순자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다음 날 정호는 심리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 의사는 정호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호는 30년간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며 분노한다. 의사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호는 의사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기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제육신 용서와 화해. 정호는 구치소에 수감된 김영준을 면회 가기로 결심한다. 김영준은 1년간 구치소 생활로 몰골이 초라해져 있고 정호를 보자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정호는 김영준에게 이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겠냐고 묻는다. 김영준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후회한다고 말한다. 정호는 김영준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복수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호는 김영준에게 출소하면 태준그룹 계열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김영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며 왜 자신을 용서하냐고 묻는다. 정호는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한다. 김영준은 정호에게 무릎을 꿇고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한다. 정호는 김영준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는 남을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호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아내 순자는 정호가 김영준을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자랑스럽다며 포옹한다. 정호는 순자에게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정호는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꺼내 하나씩 찢어버린다. 정호는 해고했던 관리소장 최만수를 다시 불러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최만수는 정호의 관용에 감격하며 이번에는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정호는 최만수에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당부한다. 최만수는 정호 덕분에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며 눈물을 흘린다. 정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호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퍼지며 큰 감동을 준다. 네티즌들은 정호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며 찬사를 보낸다. 정호는 전국의 청소 노동자들을 초대해 대규모 감사 파티를 개최한다. 5,000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모여 정호로부터 격려를 받는다. 정호는 무대에 올라가 자신도 30년간 청소 노동자였으며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정호의 연설에 감동받아 기립박수를 보내며 눈물을 흘린다. 정호는 모든 참석자에게 100만 원의 격려금과 명품 시계를 선물한다. 한 노동자가 무대로 올라와 정호 덕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다고 감사를 표한다. 정호는 그 노동자를 껴안으며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고 외친다. 정호는 자신의 아버지 이태준 회장과 함께 전국의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봉사활동을 한다. 이태준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평생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정호는 아버지에게 비록 4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자의 인연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함께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한 고아가 정호에게 자신도 커서 정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정호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한다. 이태준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비록 늦었지만 아들을 제대로 키웠다는 생각에 뿌듯해한다. 정호는 아내 순자와 함께 30년 전 처음 만났던 식당을 찾아간다. 그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주인 할머니도 건강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 할머니는 정호 부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정호는 할머니에게 30년 전 굶주린 자신들에게 무료로 밥을 주었던 일을 상기시킨다. 할머니가 그때 일을 기억해내며 놀라워하자 정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정호는 할머니에게 식당 건물을 선물하고 평생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할머니는 정호의 손을 잡고 울며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말한다. 정호는 할머니 덕분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한다.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은 굶어 죽었을 거라고 말한다. 정호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반지하 집을 그대로 보존해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결정한다. 서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후대에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지하 박물관은 개관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정호의 과거를 체험한다. 관람객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30년을 살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정호는 박물관 입구에 가난은 죄가 아니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문구를 새긴다. 전국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이 박물관을 방문하며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정호는 이 박물관을 통해 계층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한다. 제7신 새로운 도전. 정호는 정계 진출을 권유받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한다. 여야 모두에서 정호를 영입하려 하지만 정호는 정치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며 경제를 통한 변화를 추구한다. 정호는 태준그룹을 동남아시아로 확장하며 현지 빈민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면서도 노동자들에게 한국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보장한다. 현지 정부와 주민들은 정호를 구세주라고 부르며 환영한다. 정호는 베트남 공장에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과 식사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한 베트남 노동자가 정호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한다. 정호는 아프리카에도 진출해 빈곤 퇴치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 케냐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호의 프로젝트로 수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난다. 유엔 사무총장이 정호를 만나 전 세계 빈곤 퇴치 대사로 임명한다. 정호는 유엔 연설에서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역설한다. 전 세계 언론이 정호의 연설을 보도하며 21세기의 성자라고 칭송한다. 정호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며 한국인 최초의 수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정호의 성공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음해를 시작한다. 일부 언론에서 정호가 과거 탈세를 했다는 거짓 보도를 내보낸다. 정호는 즉각 법적 대응을 하며 모든 세금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조사 결과 정호는 단 한 푼의 탈세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정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진다. 거짓 보도를 한 언론사는 정호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 정호는 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언론자유수호재단에 기부한다. 이런 정호의 태도에 국민들은 더욱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호는 전국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1조 원 규모의 펀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정호 덕분에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정호를 찾아와 당신이 아니었다면 직원 100명이 거리로 나앉을 뻔했다며 울먹인다. 정호는 중소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근간이라며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한다. 정호의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으로까지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호는 아내 순자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 30년간 고생만 한 순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서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순자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행복해한다. 정호는 순자에게 30년 전 변변한 신혼여행도 못 가게 해서 미안했다고 사과한다. 순자는 정호의 손을 잡으며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며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한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정호의 성공 스토리가 대형 전광판에 소개되며 관광객들이 환호한다. 정호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명 인사로 인정받으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 추앙받는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정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전국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 산업 육성이다.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정호는 실버 카페와 실버 문화센터를 전국에 100개 설립하며 5,00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65세의 청소부로 일했던 자신의 경험이 이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된다. 노인들은 정호 덕분에 늙어서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한 70대 할머니가 정호에게 평생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일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고백한다. 정호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격려한다. 제8신 완벽한 마무리. 정호는 태준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회장직을 아버지 이태준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다. 임직원들과 언론은 정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워하며 이유를 묻는다. 정호는 기업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며 자신은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이태준은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호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칭찬한다. 정호는 자신이 보유한 태준그룹 지분 60% 중 50%를 임직원과 사회에 기부한다.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의 기부에 전 세계가 경악한다. 정호는 돈은 빌려 쓰는 것이며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한다. 정호는 순자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해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한옥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간다. 마을 주민들은 정호가 그 유명한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만 정호는 그냥 이웃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한다. 정호는 매일 아침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게이트볼을 치며 평범한 노년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순자는 마을 부녀회 활동을 하며 다른 할머니들과 김치를 담그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두 사람은 30년 전 반지하에서 살던 때처럼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다. 정호는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며 교육 봉사를 한다. 어느 날 정호는 우연히 마을 입구에서 굶주린 젊은 부부를 만난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절망하고 있다. 정호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부부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한다. 젊은 남편은 정호에게 자신들 같은 사람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정호는 그 부부에게 마을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집도 마련해준다. 부부는 정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정호는 이렇게 작은 선행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정호의 75번째 생일날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을로 찾아온다. 정호가 도왔던 사람들과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다.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고 정호는 이 모든 상황에 놀라워한다. 한 청년이 나서서 정호 덕분에 대학 장학금을 받아 의사가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한 중년 여성은 정호의 임대 아파트에 살며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말한다. 정호가 살린 중소기업 사장들이 정호의 동상을 선물하며 당신은 한국 경제의 은인이라고 말한다. 과거 정호를 무시했던 김영준도 나타나 지난 10년간 성실히 일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정호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연설을 한다. 65세까지 청소부로 살며 온갖 무시와 차별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진실을 찾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복수나 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용서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정호는 자신의 인생이 모든 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정호를 향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 정호는 아내 순자의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이 순자 덕분이라며 30년간의 내조에 감사를 표한다. 순자는 남편의 성공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라며 눈물을 흘린다. 축하 행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호와 순자는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는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호는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았다고 말한다. 순자는 30년 전 반지하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그때가 그립다고 말한다. 정호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며 순자에게 고맙다고 속삭인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이 뜨는 하늘을 함께 바라본다. 정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으로 시작했지만 용기와 희망으로 극복했고 마침내 진정한 성공과 행복에 도달했다. 이제 정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마을 어귀에 정호가 세운 작은 도서관에는 정호의 자서전이 비치되어 있다. 책 제목은 청소부에서 회장까지 그리고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이다. 마을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 한 초등학생이 정호에게 다가와 저도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저녁 무렵 정호는 순자와 함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준비한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낀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의 여정을 떠올린다.
청소부 시절의 고통과 굴욕, 진실을 알게 된 충격, 복수의 쾌감, 그리고 용서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하지만 이제 정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심 대신 감사와 평온함만이 가득하다. 정호는 순자에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순자는 웃으며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나면 안 되냐고 농담한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지난날의 고난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흐른다. 정호와 순자는 작은 한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가난한 청소부로 시작해 재벌이 되었다가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 정호의 인생 대서사시가 이렇게 완벽한 마무리를 맞이한다. 에필로그 10년 후 정호는 8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장례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수만 명의 조문객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호의 관 위에는 청소부의 복수라는 책이 놓여 있고 그 책은 전 세계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수억 명에게 읽혔다. 정호가 세운 재단은 매년 수천 명의 서민들에게 장학금과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며 그의 유지를 이어간다. 순자는 남편의 묘 앞에 매일 찾아와 평생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속삭인다. 마을 사람들은 정호를 기리기 위해 박정호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의 삶을 영원히 기억한다. 정호의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다. 청소부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는다.